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50 이전부터도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들이. 그래서 유병률, 발병률 이런 거 보면은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벌써 이제 40대 지나면은 많이 생기고요. 요즘은 이제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30대도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40이 넘어가고 50이 지나면은 거의 절반 이상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의 그 불편감, 소변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요. 거의 50, 60이 넘어가면 10중 8, 9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병률, 발병률이 많은 그런 이제 남성 질환인데요. 자,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이게 이제 뭔가 글자의 뜻을 보니까 앞에 서 있는 그 분비샘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 무엇의 앞이냐 보니까 이건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요도입니다. 요도. 주로는. 우리가 이제 소변에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하는 진단명을 받으면 이제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 그래서 이제 빈뇨가 생기죠. 빈뇨. 소변이 자주 이제 마렵고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잘 배출이 안 되고 잔뇨감이 있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혈뇨도 보이고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도 보이고 그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야뇨, 밤에 이제 소변 횟수가 자꾸 이제 잦아들고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꾸 일어나 깨어나야 되니까 그 횟수가 많으면 이제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그래서 이제 피로.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후유증을 만들죠. 그런 이제 남성 질환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원인. 자, 원인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는데 이제 요도를 확장시키거나 또는 이제 이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어쨌든 이제 모세혈관의 말초 모세혈관, 이 전립선, 이 선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류순환도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 가지고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거, 시원하게 쾌변을 도와주는 그 정도의 이제 대증 치료를 하는데요. 그 증상 치료하는 약들이 보통 이제 거의 평생 약물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에 약을 써서 단기에 끝나거나 먹으면 이제 그시그시 호전은 되나 단기에 끝나거나 또는 이제 일정 기간을 약을 써서 이거 약으로 인해서 완치됐다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성병이고 역시 평생 약물요법을 쓰는데 그것은 대증 치료고 가지 자르기란 말이죠. 가지 자르기 하지 마시고 원인 치료하는 뿌리 제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염증입니다. 염증. 전립선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염증의 어떤 기전이나 이 염증의 이제 정의는 뭐냐면 외부 자극이나 어떤 그 물질적 자극이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기관 세포의 비정상적 상태가 초래가 됐을 때 그 불리한 환경이 이제 초래가 됐을 때 그 분리 환경에 우리 몸이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방어 내지는 이제 회피하는 그런 반응이 이제 염증이다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죠. 근데 염증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삼출의 현상이 생깁니다. 삼출. 혈관에 이게 혈관이라고 보면 이 혈관 내에 이제 피가 흐르는데 혈액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액체입니다. 액체 물입니다. 물. 물이죠. 근데 이 수분이 이게 염증 상태가 되면은 이 주변 조직이 독성에 노출이 되거나 산성 물질 독소에 노출이 되거나 물리적으로 눌리거나 열이 가해지거나 또는 냉기가 가해지거나 어쨌든 이 자극을 받아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이 주변 조직이 그러면 이 혈관 내부의 물질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조직에 빠져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이 붓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팽창이 됩니다. 뭐가 팽창이 되느냐? 전립선이 팽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염증 다음 단계가 뭐냐면 비대입니다. 비대. 비대해지는 거죠. 커진단 말이죠. 커지면 이게 어디 앞에 있다고요? 앞에 서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요도의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비대해지면은요,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비대해지면 반드시 요도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압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장애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비대한 이 커진 볼륨을 줄이려면은요, 이뇨제를 써서 그냥 그 어떤 소변을 배출하고 수분을 빼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거는 일시적인 대증요법이고, 이 요도를 누르고 있는 이 볼륨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다시 커지지 않게 하려면 이 혈관의 상태를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혈관. 또 특히 이제 이 그 신장이나 방광이나 특히 이 전립선, 선 조직에는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그 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 말초에 있는 모세혈관의 상태, 혈관의 상태는 결국 이 혈의 피의 상태거든요. 이 속에 흐르는 피의 상태인데 혈의 상태, 혈액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서 혈관 상태를 호전시키면 이 팽창돼 있던 이 염증으로 인해서 팽창됐던 이물질들이 흡수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흡수가 돼서 혈관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배출이 되죠. 빠져나가죠. 그래서 빼내야 되는데 혈관을 복원시켜서 빼는 거하고 약을 써서 약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증요법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거냐 아니면 반영구적 내지는 영구적으로 완전히 이거를 회복시킬 거냐는 원인 치료를 하느냐 대증요법, 약물요법을 하느냐 그거의 차이거든요. 요건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평생 약물요법을 하는데 평생 계속 이 혈관이 이제 수축했다 이완됐다 하면서 여기에 물이 찼다가 빠졌다 찼다 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 선 조직의 기능 전체가 이제 손상이 되거든요. 망가지는 겁니다. 이 세포 자체가 전립선 세포, 이 다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이 세포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력화되는, 손상이 되는,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 세포도 염증 상태나 어떤 독성 물질이 가해지거나 해서 위해를 받았을 때 이것이 손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재생되고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역시 저는 이제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음식입니다. 또 음식. 음식 얘기가 지겹게 나오죠. 역시 이게 음식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식사, 지방 때문에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이 전립선 조직에 팽창이 일어나고 말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과 정맥의 교환이거든요. 교환되면서 독소노폐물이 빠져나가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여기에 저류가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비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의 원인, 그 선행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을 쫓아 올라가 보면은 최종 원인은 역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정을 한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흐름이 원활하고 순환이 잘 되려면 어느 정도 물리적 진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그러면 이제 근육이 중요하죠. 근육. 그래서 근육을 키워주고 운동을 하면서 이거는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법 뭡니까? 여러분 기름때가 앉았는데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안 닦이는데 그게 이제 수세미 같은 걸로 문지르면 잘 닦이죠. 그 수세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섬유소입니다. 섬유소.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 이런 이제 자연 식물식을 하시면 염증이 소실되고 이 선 조직의 세포의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독소노폐물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볼륨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혈관이 복원되면은 이 선 조직 세포 자체가 재생이 되고 복구가 되기 때문에 선 조직의 기능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 기능도 좋아지고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이제 남성 말 못할 그 성기능들 이상이 많죠. 그런 병들도 좋아지면서 우리가 제일 지금 근본적인 것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혈뇨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소변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은 확실한 대안은요. 또 이 전립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복부에 있단 말이죠. 이게 골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골반 안에 이 하복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중요하다. 걷기. 운동 중에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자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전립선은 서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 있는 걸 좋아하고 서서 걷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 글자의 자아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지만 이걸 치료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기억을 하시라고 전립선은 설립자, 서 있는 걸 좋아한다. 또 남성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서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서서 서 있거나 걷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주로 많이 앉아 있죠. 차에 앉아 있고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 있고 소파에 앉아 있고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정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워야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에도 이 서는 게 좋고 서서 움직이는 게 좋고 또 전립선 그 자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 전립선 질환들을 치유하고 개선하는데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서 걸어 다니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식사를 바꾸시고요. 기름진 거, 또 단백질이 많은 동물성 식사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적은 섬유소, 식이섬유가 많은 식물성 식사로 바꾸시고 운동, 근육을 움직여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연요법으로 근원적인 치료를 했을 때 다시 재발되는 확률도 적고 그리고 이제 치유돼서 나중에 이제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